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엔터 담당하는 이규민입니다. 오늘은 그 케이팝 팬 플랫폼에 관련된 좀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각 플랫폼들을 좀 구현해 본 후기에 어떤 장단점을 기반으로 좀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팬 플랫폼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디즈니랜드 혹은 우리나라 이제 오프라인에서 벌 수 있는 놀이공원이 벌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의 과정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에버랜드를 간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가족과 가든 연인과 가든 이제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보이게 되는 거는 이제 뭐 MD라든지 뭐 F&B가 있겠죠. 그래서 뭐 MD 이제 멀천다이즈 같은 경우는 뭐 거기 뭐 예쁜 뭐 동물 인형들도 있을 거고 뭐 머리띠도 있을 거고 뭐 버블 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많을 거고요. 근데 이 MD를 살 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동물 인형이 만약에 하나에 뭐 한 2만 원이라고 치고 쿠팡에서 한 15,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쿠팡에서 인형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원에 가면은 5,000원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보여서 예쁘다고 하면 사주는 거죠. 그리고 이 F&B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사면 당연히 조금 더 비싸겠죠. 근데 그러면 김밥이나 이런 거를 싸가면 되잖아요. 그걸 또 불법도 아니에요. 그래서 김밥을 싸가서 먹으면 되지만 사실은 그런 불편한 선택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로 같이 놀기 위해 모인 공간이고 그 안에서 이런 다양한 MD나 F&B 상품들은 노출되는 그 자체로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저항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매출이 어느 정도는 발생한다. 그래서 인당 얼마라는 개념을 저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가격 저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집에서 사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 반드시 매출이 발생하고 가격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티켓 가격 대비 상당한 이제 이런 2차 판권이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MD, F&B 이런 다양한 상품들의 매출이 결정되는 거고요. 이게 오프라인 콘서트도 똑같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를 가시면 만약에 이제 BTS 콘서트 티켓 2장이 주어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콘서트를 가면 대부분 다 5만 명짜리 규모거든요. 그럼 이제 한 49,900명이 이제 열심히 응원봉을 흔들고 있겠죠.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몇 안 되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공연을 즐길 것이냐, 혹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어나서 응원봉을 흔들면서 공연을 즐길 것이냐는 사실은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사실. 앉아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다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응원봉을 사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응원봉을 사러 가면 뭐 2명이 가면 최소 2개는 사야 되잖아요. 한 개 4만 원이에요. 2개 8만 원이거든요. 이거 너무 비싸다라고 하지만 애초에 이걸 안 사면 공연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고요. 안 사면 사실 자기 손해예요. 제대로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4만 원에 파는데 이걸 3만 5천 원에 판들, 4만 5천 원에 판들, 제가 봤을 땐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상품들은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반드시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가격 저항이 없기 때문에 기획사들이 이 콘서트가 열릴 때, 콘서트는 사실 대부분 이제 가수가 가져가는 몫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획사들은 이런 이제 MD 상품들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온라인으로 그대로 구현한 게 바로 팬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거 온라인으로 좀 가장 잘한 게 이제 위버스인데,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방식은 그냥 앱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구현을 해보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고요. 이제 위버스를 깔게 되면 이렇게 초기에 아티스트들의 쭉 목록이 있죠. 그래서 구독하다 보면 이렇게 저의 이제 구독 목록이 뜨는 거고요. 이분들의 소통을 하게 되면 알람이 뜨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알람이 떠서 가면, 네. 아티스트가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소통도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아티스트 바로 옆에 이 피드에 가면은 팬들끼리 올려가지고 사진이나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공유하는 거죠. 뭐 우리 언니 오빠 너무 예뻐, 좋아해서 이 팬덤이 굉장히 좀 충만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쌍방의 소통도 가능하고, 위버스의 독점 콘텐츠도 따로 미디어 섹션에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좀 팬덤이 충만해진 상태에서 홈 화면에 가면은 아까 보셨던 이런 배너들이 계속 노출이 됩니다. 뭐 우리 언니 오빠의 앨범이 나오고 다음 달에 콘서트도 할 거고 뭐 직접 디자인한 뭐 상품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팬덤이 굉장히 충만해진 상태에서 가격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반드시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배너를 클릭하게 되면 위버스 샵이라는 앱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앱이 총 2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들을 팔리게 된다라는 게 이 앱의 구현 방식이고요. 제가 이 위버스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복 구독이라는 단어를 꼭 아셔야 되는 게, 제가 들어가게 되면 뭐 BTS가 좋아서 BTS를 구독하다 보면 옆에 뭐 블랙핑크도 있고 뭐 TX도 있고 뭐 세븐틴도 있고 등등등 다 있잖아요. 그럼 다 좋으니까 다 구독을 하는 거죠. 근데 구독할 때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구독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카카오 페이지랑 굉장히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카카오 페이지가 웹툰 앱인데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은 회사가 굉장히 무료로 볼 수 있는 체험권들을 많이 줘요. 다 무료하고, 이거 하면은 200원 줄게, 300원 줄게, 하나 볼 수 있게 줄게, 2개 볼 수 있게, 계속 뭔가 푸시 알람을 보내주잖아요. 하다 보면은 저의 이제 그 관심 종목이라고 하나, 이런 이제 구독 리스트가 쭉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이벤트가 발생하면 몇 개씩 보겠죠. 한 3, 4개, 뭐 10페이지 보다 보면은, 10편을 보다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매출이 발생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돈을 내야 되겠죠. 10편 볼 때 얼마, 20편 볼 때 얼마 내야 되는데, 그 10편 볼 때 얼마, 만약에 그냥 한 10,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0원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 10,000원이랑 가격 저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다리지 못한 건 내 잘못이에요. 회사는 단 한 번도 이 매출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편씩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공짜로, 이거 그냥 평생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돈을 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돈을 쓰지 않아도 우리 언니 오빠들이 올리는 여러 가지 포스트와 뭐 팬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갑자기 이제 배너를 노출시켜가지고 뭐 4만원짜리 굿즈도 팔고 2만원짜리 앨범도 팔고 10만원짜리 콘서트도 파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카카오 페이지가 커왔던 방식이고, 이게 위버스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정리 한번 드리겠지만, 애초에 초기 비용이 없는 것이 이 회사, 이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이 승수 효과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BTS, 저스틴 비버, 블랙핑크 아리아나 그랜드, 요거는 약간 좀 아웃데이트가 됐죠. 현재 블랙핑크가 글로벌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1, 2, 3, 4등이 들어와 있거나 들어올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중복 구독 하다 보면은 다 이벤트에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파워풀한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요사이 또 올랐습니다. 뭐 보시면 지금 벌써 1250만도 BTS 넘었기 때문에 1년 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계속해서 잘 성장하고 있는 앱이다. 중복 구독의 효과가 확실히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위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굿즈들이죠. 사실은 이 플랫폼을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딱히 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아닌데, 사실 하이뷰가 가장 잘하는 거는 이 MD를 제작하는 능력입니다. MD를 얘네들은 거의 뭐 매달 기념해요. 뭐 봄도 기념하고 여름도 기념하고 BTS 데뷔월도 기념하고 앨범도 기념하고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이벤트가 많고, 그거를 굉장히 비싸게 잘 그 머천다이즈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위버스가 가장 잘하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장점만 얘기했으니까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이 기획사 산업의 가장 큰 이제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티스트의 급이 높아지면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하기 싫은 걸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BTS가 나중에 군대를 간다라고 치면, BTS가 들어오지 않으면 당연히 이 팬 플랫폼이 소통 플랫폼인데 군대 가면 사실은 그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현재 가장 큰 당면 과제는 아티스트의 참여도를 높이지 않는 상황에서 팬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식, 요거를 조금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버스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치료 시간이 짧고, 나중에 BTS 군대 가게 되면 더 낮아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라는 거고요. 유니버스는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 NC소프트가 만든 거라서, 게임 회사를 하다 보니까 좀 섹션들이 굉장히 좀 많고요. 그 많은 이유는 뭐 예전에 모바일 게임 이런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일 퀘스트를 주잖아요. 일일 퀘스트가 되게 많아요. 뭐 누구한테 뭐 친구한테 인사도 해야 되고, 뭐 몬스터도 몇 마리 잡아야 되고, 던전도 들어가야 되고, 뭐 강화도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여기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뭐가 많고요. 그래서 뭐 가격대도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 있고, 좀 넘어가서 이 글들을 보면 뭐 이제 홈, 미디어, FNS, 컬렉션, 스튜디오 5개 탭이 있고, 각각의 탭 안에도 여러 가지 또 섹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 홈에 가보면은 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뭐 재화를 얼마나 모았는지 랭킹도 보여주고요. 뭐 오리지널 콘텐츠도 있고, 소통하는 공간, DIU가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서포트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미션 달성 보상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재화도 주게 되고, 네, 이런 것도 할 수.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해보시면 굉장히 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사실은 팬이 어떤 활동을 해서 보상을 주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미션 달성을 유도하면 보상을 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아스트로르라는 그룹을 좋아하는데 이 그룹의 신곡이 나왔을 때 멜론에서 20회 스트리밍 하면은 어떤 재화를 주는 거예요. 그럼 팬들은 원래 그걸 열심히 할 계획이었지만 열심히 함으로써 보상이나 이런 그 보상을 받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할 게 많아지는 플랫폼이고 체류 시간이 훨씬 더 길겠죠. 그리고 유저들의 활동을 좀 기록할 수 있고 뭐 어쨌든 컨텐츠가 많다는 게 가장 큰 장점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단점들이 조금 있는데 이건 디어의 단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돈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3,500원이라는 기본 알프를 쓰고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아예 없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그냥 거의 웹툰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공짜로 많은 그 작품들을. 근데 요거는 좀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요 자체가 조금 이제 라이트한 팬덤, 그러니까 하드코어한 팬덤들은 들어가서 뭐 이미 돈 내고 시작하겠지만 일반적인 라이트한 팬덤은 조금 이제 유입하기가 어려운 곳들이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약간 이제 뭐 개인적인 건데 뭐 AI 보이스 같은 게 굉장히 어색해요. 뭐 예를 들면 강다니엘 씨거 한번 들어봤는데 이분이 사실 부산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억양이 서울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한 좀 세심한 부분들이 조금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고 그 마지막으로 이게 그 기획사가 아닌 회사 게임사니까 좀 할 수 있는 참신한 생각인데 이 서포트하기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그동안 모았던 재화들인지 혹은 이걸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해가지고 어떤 가수한테 뭐 주간 단위로 외간 단위로 서포트를 하게 되면 그 가수가 1등 하게 되면 어떤 보상들이 발생하는데 그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어떤 가수가 압도적으로 커요. 만약 위버스에 그런 게 있으면 BTS가 사실 상적으로 매주 1등 할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걸 하고 싶겠어요? 내가 아무리 블랙핑크, TXT 좋아해도 맨날 매주 BTS가 1등하면 사실 이렇게 떨어지겠죠. 사실은 이 팬덤이기 때문에, 그리고 팬덤이라는 게 얘도 좋아하고 얘도 좋아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경쟁을 유발하는 거는 사실은 참신하긴 한데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이에요. 이거는 팬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오이 버블이고요. 저도 이거 쓰고 있지만 뭐 여러 명의 거를 쓸 수 있고요. 굉장히 유사한 그 연애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한 2분 정도 구독을 하고 있는데 매주 뭐 제 이름을 걸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뭐 오늘 하루는 어땠고, 그다음에 뭐 저한 뭐 하냐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자기 사진과 뭐 이런 동영상 그리고 이런 보이스 같은 것도 다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사 연애 경험을 느낄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좀 높은 플랫폼이고요. 다만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 앞에 유니버스와 마찬가지로 처음 하자마자 4,500원을 내고 시작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위버스나 이 카카오 페이지처럼 뭔가 좀 탐색을 하면서 좀 얘가 진짜 뭐 정말 잘 뭐 보내주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자마자 4,500원 내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내면은 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하드코어한 팬덤밖에 좀 캡처를 못 하는 거고, 여기는 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수가 그냥 하루 종일 소통하는 거고, 저는 하루에 3번밖에 말을 못 거는 거거든요. 근데 제 거에 답장 안 해주면 당연히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팬들이 돈을 더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은 나중에 상장했을 때 약간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 직면할 수 있는 게, 알프가 4,500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래서 트래픽이 어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거밖에 못 물어봐요. 알프의 확장성이 아예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초기 비용이 정해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장하면서 반드시 조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MD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확장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면 이 알프가 4,500원인데 이 자체가 정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도 떨어지고 라이트한 팬덤도 캡처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가수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탐색할 수 없다 보니까 확장성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제 지금 저희가 한번 이제 탐색을 해봤냐면, 결국은 플랫폼 때문에 기획사가 좋아졌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 플랫폼이 한 번 더 도약하려면 어떻게 될까? 도약하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까를 이제 소위 말해서 업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좀 고민을 해봤던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장단점을 좀 미리 짚고 가면, 네, 이 위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비용이 없다. 이건 아까 카카오 페이지와 연동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알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많은 알프를 기록할 수 있는 앱이죠. 여기는
알프가 11만 원입니다. 1년에 120만 원 쓴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초기 비용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알파 확장성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 승수 효과를 이어지게 만드는 거고, 체류 시간 부족하지만 그 BTS란 단일 IP로 그냥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MD 기획률도 상당히 좀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 디어유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유사 연애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스는 이 다양한 콘텐츠 및 팬덤 활동에 따른 보상을 주어지는 아주 게임사만의 참신함이 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팬 플랫폼의 그러면 가치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점에 좀 연결된 건데, 이 위버스가 가장 가치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BTS가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이 얼마나 허접하든 잘 만들어도 반드시 트래픽이 유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플랫폼 중에 뭐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통신사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잘 만드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BTS가 잘 써야 중요한 겁니다. BTS가 써야 중요한 거죠. 그래서 BTS가 입점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플랫폼의 가치가 가장 높다는 거고, BTS가 있으니까 1년에 100만 원 이상 쓰는 팬들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익 모델까지 이미 IP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유니버스가 가장 가치가 낮은 플랫폼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로 결국 이제 MAU 곱하기 혹은 트래픽 곱하기 알파가 되는 거죠. 알파는 마찬가지로 초기 비용이 낮을수록 확장성이 커지는데 디어유나 유니버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디어유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가수를 한 3일 정도는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체험권만 제공해줘도 상당히 좀 알파 확장성이 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해결했으면 더 좋은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아마 위버스가 이거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 팬들에 대한 주는 보상이 되게 중요하고요. 아티스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팬들이 활동이 늘어나려면 보상을 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건 예를 들면입니다. 위버스에 매일 접속하면 어떤 포인트를 주고, 체류 시간이 얼마나 있으면 어떤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1등부터 10등한테는 나중에 BTS한테 앨범이 나오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해주는 그 참여권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겠죠. BTS가 군대가 있더라도 제대하면 제일 먼저 보여줄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면 BTS가 빠져나가더라도 그 로열티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알프를 발생시키겠죠. 그래서 모든 다른 가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팬들에 대한 주는 보상 부분은 현재 유니버스만 가지고 있는데, 이 디어유나 이 위버스는 요거를 조금 해결해서 업데이트 다음 업데이트를 가져가면 조금 더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가치는 IP, 초기 비용, 그리고 이 주는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결정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거다. 위버스는 아마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아마 늦지 않은 시간에 BTS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더 소통을 해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디어유는 11월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얘기했던 단점들을 좀 보완하는 부분들이 나왔으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니버스는 사실 플랫폼 자체가 좀 나쁜 건 아닌데 IP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고 그냥 기존에 입점되어 있던 가수들이 사실 뜨기를 좀 발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두 개 플랫폼이 앞서 얘기했던 단점들을 극복하게 되면 유니버스는 그 자체로 어느 정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라고 저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길었는데 이렇게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